축산, 검협전. 46화 자연검. 낡은 절에서 달밤에 거닐다 강씨에게 쫓기고 매화숲에서 용에게 쫓기다 보검을 손에 넣네.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리는 순간 눈앞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그만 사형은? 용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내가 왜 물웅덩이에 누워있지? 간간히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바위 틈새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리저리 둘러보니 이곳은 너비가 일장남짓인 바위 틈새 공간이었다. 한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으나 불현듯 어제 적성자가 자신을 이곳에 데려왔고 밤새도록 백골 강씨와 싸우고 자줏빛 용에게 쫓겼던 일이 생각났다. 마지막으로 바위 틈새에 들어가자마자 새하얀 괴물과 부딪혀 기절한 것까지 기억났다. 전부 다 꿈은 아닐 터인데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혹시 용이 밖에 있을까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일단 천천히 일어나는데 온몸이 쿡쿡 쑤셨다. 작은 물웅덩이에 엎어졌던 터라 위도시 푹 젖어 축축했다. 아무 기척이 없어 살그머니 밖을 내다보니 해가 중천이었다. 물총새들이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 지저귀니 적막한 깊은 산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물소리와 새소리뿐이었다. 이영경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밖으로 나갔다. 온 산에 매화가 만개해 향기로운 꽃내음이 코를 찔렀다. 간간히 나뭇가지가 흔들릴 만큼 샘바람이 불면 꽃송이가 우수수 흩날려 꿈을 꾸는 것처럼 황홀했다. 한낮의 매화숲은 또 다른 절경이었다. 하지만 아직 안전을 확신할 수 없으니 한가로이 풍경을 감상할 때가 아니었다. 먼저 어젯밤의 치열한 싸움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바위 뒤로 돌아가자 저 앞에 흙바닥이 불룩 솟아 있었다. 그 한가운데 깊이와 너비가 3장 남짓한 큰 구멍이 있고 주위에 꽃잎이 수북했다. 용이 큰 매화나무 사이에 끼어 몸부림치던 그 자리였다. 나중에 매화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자신을 쫓아왔었다. 조금 더 걸어가니 바닥에 널브러진 아름드리 매화나무에 아침 이슬을 머금은 못다 핀 꽃망울이 여전히 곱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뿌리가 뽑혀 생명력을 잃었으니 곧 시들 터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그저 밝고 아름다웠다. 숲길을 걷는 내내 부러진 가지와 떨어진 꽃잎이 그득했다. 치열하게 싸운 흔적이 이토록 뚜렷하니 어젯밤 일은 절대 꿈이 아니다. 어느새 어젯밤 도망쳐 나온 절 앞에 도착한 이영경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살펴보았다. 무너진 종로 부근에 깨진 기왓장과 백골 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날카로운 이빨에 입을 쩍 벌린 흉측한 해골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흘렀다. 더 이상 살펴볼 엄두가 나지 않아 바로 돌아서 도망쳤다. 밤이 되면 또 요괴가 출몰할지도 모르는데 그 망할 도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고 이쪽은 길을 전혀 모르니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깊은 산 흉흉한 절에 있을 수도 없고 대체 어쩌면 좋지? 생각할수록 서글퍼져 다시 매화숲으로 달려가 엉엉 울었다. 한참 울었더니 배가 고파 남은 하수오로 허기를 채우려고 품을 뒤적였다. 그때 문득 불상 구멍에서 꺼냈던 진귀한 검자루가 생각났다. 어젯밤 정신없는 와중에 표창처럼 휙 던졌는데 용이 사라지지 않았나? 틀림없이 검자루 덕분일 것이다. 그 신묘하고 귀한 검자루를 얻자마자 잃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웠다. 이영경은 배고픈 것도 있고 새하얀 괴물과 마주쳤던 바위로 뛰어갔다. 거의 도착할 무렵 자주색 빗줄기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용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 전력을 다해 다시 도망쳤다. 한데 한참을 달리도록 쫓아오는 기색이 없었다. 이대로 포기하기에 아쉬워 살금살금 바위 쪽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자줏빛 광채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용기 백배하여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놀랍게도 장검 한 자루가 자줏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검자루 모양이 어제 던진 것과 똑같고 검날 끝에 자영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검자루뿐이었는데 어떻게 온전한 장검이 됐지? 의아해하며 검을 집어들었는데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 내친김에 한번 휙 휘둘렀는데 자줏빛 검광이 십장 남짓 뻗어나갔다. 화들짝 놀라 하마터면 검을 놓칠 뻔했다. 볼수록 신기해 다시 시험해 보았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눈부신 자줏빛 검광이 십장 밖까지 길게 뻗어나갔다. 문득 어젯밤 검자루를 던졌을 때 번쩍이던 빗줄기가 떠올랐다. 그 순간 검자루가 용을 불러들인 것이 틀림없다. 그랬구나. 어젯밤 나무 상자에서 나온 자줏빛 용이 바로 이 검날이었어. 그렇지 않아도 무기가 필요하던 차에 신묘한 보검이 손에 들어오자 절로 용기가 샘솟았다. 이런 보검이라면 깊은 산에서 맹수나 요괴를 만나도 전혀 무섭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기쁨만큼 두려움도 컸다. 만에 하나 어젯밤처럼 난폭한 용으로 돌변하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검집이 보이지 않을까? 명검의 장인 간장과 막야가 만든 보검처럼 애초에 검집이 없었을까? 정말 그렇다면 너무나 아쉬운 일이다. 검을 만들고 설마 검집을 안 만들었겠어? 온 산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보자. 어쩌면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지 몰라. 지금은 헌한 대낮이고 수중에 보검도 있으니 요괴가 나와도 걱정할 것 하나 없어. 이영경이 검집을 찾으러 어제 지나온 길을 되짚어가다가 쓰러진 매화나무 근처까지 갔다. 매화나무를 막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검이 부르르 진동했다. 뒤를 돌아보니 매화나무 가지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거렸다. 검집이 갈라진 가지 사이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이영경이 검을 휘둘러 단숨에 가지를 잘라버리자 검집이 툭 떨어졌다. 여기에 검을 꽂으니 제 짝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았다. 이영경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쇳물을 곁들여 남은 하수오를 반쯤 먹고 당장 범법 수련을 시작했다. 햇살 아래 검을 휘두르니 눈부신 자줏빛이 황홀하기까지 하였다. 수련을 하며 제대로 몸을 움직이고 나니 쑤시던 몸이 거의 풀렸다. 잠시 바위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처음에는 저를 버리고 몸을 누일 동굴을 찾아보려 했는데 적성자와 길이 어긋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그렇다고 여기에 남아있자니 오늘 밤 또 요괴가 나타날까 두려워 여전히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종루에 두고 온 진보다리와 은자가 떠올랐다. 종루가 무너졌으니 깨진 기왓장 더미에 깔렸을 터였다. 날이 밝을 때 미리 찾아두어야겠다 싶어 검집을 허리에 차고 자연검을 그어준 채 용감하게 절로 향했다. 돌을 쥐고 들어가 일단 백골 더미를 향해 던졌다.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가까이 다가갔다. 백골 더미에 햇살이 반사되어 눈이 부시고 누런물이 흘러나와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 한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 검으로 기왓장 더미를 헤집었다. 진보다리는 백골 강시들이 건드리지 않아 다행히 멀쩡했다. 얼른 짐을 챙겨 담장을 뛰어넘어 절을 나섰다. 바로 젖은 옷을 갈아입고 보따리를 등에 맸다. 벌써 신시가 다 되어가는데 적성자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어젯밤 일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 도저히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어쩌지? 날이 저물기 전에 이 산을 벗어나야 하는데. 정말 제자로 거둘 생각이라면 다시 아미산으로 찾아오겠지. 요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니 뭐라 하지는 않을 거야. 다행히 은자가 있으니 일단 산을 내려가서 돌아갈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고는 해의 위치로 방향을 가늠하며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수백 리에 걸쳐 수많은 산봉우리가 겹겹이 둘러싸인 첩첩산중이고 길이 낯설다 보니 이 봉우리 저 봉우리 오르내리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길을 잘못 들었다 싶으면 해와 바람의 방향을 따져가며
원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시작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